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약선 실기편 하나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몸이 노곤하고 기력이 떨어지고 매사에 의욕이 없을 때 드시면 좋은 약선입니다. 팔진 오골개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골개는 닭과 비슷한 동물이죠. 하지만 닭은 기운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식품이라고 하면은 오골개는 음을 보호하는 효능이 더 강하죠. 따라서 여성들을 위한 약선을 만들 때 오골개를 사용하면은 더 좋습니다. 오골개에다가 팔진탕을 넣어서 팔진 오골개탕을 만들겠습니다. 이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시고 기억이 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진탕에 대해서는. 앞에 제가 이 닭에 넣으면은 좋은 한약재 무엇이 있을까요? 편에서 이 자세하게 팔진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시간 나시면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오골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헌상에 살펴보면은 특히 본초 강목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노동을 많이 해서 몸이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고 또 소갈병, 즉 당뇨죠. 이 소갈병에 좋고 신경성으로 오는 심복통에 효과가 있고 이 산모 또 여성들의 하열, 랭대하를 치료하고 모든 허약한 증상에 좋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골개는 혀가 검고 살과 뼈까지 검은 오골개가 가장 약효가 좋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오골개는 검을수록 좋다라는 거겠죠. 그 외에 또 이 본초통연에서는 음을 보호하여 허혈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본초구원에는 비장과 폐를 보호하고 간, 혈을 채워주면서 여성들의 대하를 치료하고 비장이 허약해서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한테 좋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명나라 수세보온과 이 청나라 부가옥척이라는 책에 이 전해져 내려오는 유명한 방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골개의 그 효능을 동양의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며 간경, 신장경, 폐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 간하고 신장을 보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선천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체력을 좀 약하게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생식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 또 그 노화가 좀 빨리 오시는 분들 모두 이렇게 간신 부족, 즉 간하고 신장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정과 혈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 정과 혈이 부족해서 오는 그런 이 여러 가지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 기운을 보호하고 혈액을 만들어준다. 이게 이제 팔진탕의 효능이죠. 이 팔진탕을 넣기 때문에 기혈을 보충해 주는데 이 기혈이 부족해서 뭐 어지럽거나 아니면 권태감이 있고 또 의욕이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골개는 또 음을 보호하고 음을 보호하니까 상대적으로 허혈이 있을 때 허혈을 내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소갈증이나 아니면 몸에 항상 막 특별하게 막 아주 센 열은 아니지만 은근한 미열이 있어서 좀 답답하신 그런 분들 이 피부나 이 몸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건조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 또 결핵이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오골개는 특히 부인과 질환에 그 효과가 있죠. 그래서 생리불순이나 하열, 산후 조리하시는 분들, 또 냉대하가 많은 여성분들, 이런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비장이 허약해서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 항상 변이 묽게 나오시는 그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재료를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오골개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물탕인데 사물탕은 숙지향, 당기, 백작약, 청궁 이 네 가지가 이 사물탕입니다. 그리고 사군자탕은 인삼, 백출, 복령, 감초 이 네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사물탕과 사군자탕이 합쳐져서 이제 팔진탕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약재들이 있으면 넣으면 좋습니다. 이제 우슬,
아래쪽에 이제 다리 쪽으로 혈액이 잘 내려가서 좀 다리 쪽 좀 튼튼해지라고 우슬도 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노화 예방하는 이제 대표적인 구기자도 넣고, 또 이제 이 약성들을 완화시켜주고 기운나게 해주는 대추도 넣고, 또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도 넣고, 이런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합 원리를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오골계가 주 재료이기 때문에 군에 해당이 되고, 오골계의 효능을 도와주는 이제 팔진탕하고 구기자가 이제 신에 해당이 됩니다. 팔진탕은 이제 기혈을 동시에 보호해주는 거고, 구기자는 이제 노화를 예방해 주면서도 이 기혈을 보충해 주는 그런 효능이 있죠. 그래서 팔진탕하고 구기자가 신약에 해당이 되고, 그 외에 이제 그 우술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을 아래쪽으로 잘 내려가서 잘 운행되도록 도와주고, 생강은 또 속을 따뜻하게 하면서 소화가 잘 되게 해주죠. 그래서 자에 해당이 되고, 이 전체의 어떤 그 약성들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대추죠. 그래서 대추는 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골계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들의 효능을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물탕 같은 경우는 이제 혈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방제죠. 그래서 여성들을 위해서 이 약선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제입니다. 혈을 보충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군자탕은 기운을 보충하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을 위한 약선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또 기력을 보호하는 그런 효능이 있죠. 구기자는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기와 혈에 유익하면서 노화 예방에 효과가 좋죠. 오술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을 아래로 내려가게 해서 순환시키고 하체나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고, 대추는 보중이 있기, 이 중초를 좀 보호하면서 기운이 좀 나게 하고, 또 혈을 보충해줘서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있으면서 이 약성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은 중초를 따뜻하게 하면서 장의 유동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이 구토의 성약이라 그러죠. 구토 예방에 좋은 그런 이 약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다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은, 오골계를 그렇게 씻을 때 이 배 안쪽에 이렇게 갈비뼈 사이에 보면은 핏물이 이렇게 뭉쳐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 깨끗하게 제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약재도 한번 이렇게 씻어 가지고 잔물질을 제거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냄비에다가 이제 오골계하고 한약재를 넣고 물을 충분하게 부어서 이제 삶는데, 이 오골계의 살은 너무 오래 삶으면 퍽퍽해지고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20-30분 정도 이렇게 삶아가지고 이 오골계를 꺼내서 살은 따로 이렇게 발라놓고, 뼈를 다시 집어넣고 약재하고 함께 은근하게 좀 1시간 이상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약물이 잘 우러나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물을 걸러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국물에다가 발라놓은 살을 좀 넣고 이제 이렇게 드시면 되고, 또 이제 죽을 드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그 쌀을 불려 가지고 이제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그 다른 야채들도 조금씩 넣어서 같이 먹으면 훨씬 더 이제 맛이 더 좋습니다. 오골계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요리 몇 가지를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팔진 오골계탕은 이제 오골계에다가 이 팔진탕을 넣어서 만든 요리고요. 이 살을 얼려 가지고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편으로 잘라 가지고 오골계 샤브샤브도 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오골계에다 도라지나 은행, 이런 백합, 이런 재료들을 넣고 이 폐에 좋은 그런 그 약선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골계가 음을 보충하는 대표적인 그런 식품이지만은, 이 음을 더욱더 강하게 보충하기 위해서 자라를 넣어 가지고 오골계 자라탕을 끓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골계를 이렇게 튀겨서 먹기도 하고, 또 이 오골계를 이렇게 삶아서 수육으로 이렇게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팔진 오골계탕 만드는 과정 사진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이제 씻는 이제 과정인데,
오골개를 깨끗하게 안쪽부터 씻고 또 약재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특히 마른 것은 칫솔로 이렇게 좀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내 주는 게 좋습니다.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제 안치면 되겠죠. 오골개를 안친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 센 불에서 이렇게 끓이다가 이제 불을 줄여 가지고 은근하게 이렇게 끓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또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 싶은 분들은 쌀을 불려놨다가 나중에 그 국물, 걸른 국물에다가 넣고 이렇게 죽을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그냥 탕으로 드실 때, 아래는 어울게 죽을 만들어 드실 때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골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이제 땀을 많이 흘리게 되죠. 이 본격적인 어떤 더위에 대비해서 미리 여러분들의 음을 보충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골개 한 마리 사다가 집에서 한번 만들어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